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3번도 갔고요. 지금은 매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동 먹으러 갔다가 바행해서 리셀도 종종 하고 있는 나는 오늘도 해외로 명품 사러 간다 정민 작가입니다. 제가 알고리즘에 떠서 영상을 보다가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비슷한 경로로 일본을 돌아다녔는데 다리만 진짜 아프고 물건은 한 개도 못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핫한 제품은 재고가 없고 현재 있는 재고는 한국이 더 싸다면서요. 저도 처음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요. 자, 일단 한번 가봤다. 그런데 별거 없더라 하시는 분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실행력이 무지 좋으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0% 안에 계신 분들이라 앞으로는 뭘 하시더라도 성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가기 전에 대충 일본 가면 이제 사와를 하는 브랜드, 뭐 휴먼메이드, 슈프림, 포터, 꼼데가르송 등등등등 한번 훑어보고 매장 어디 있는지 구글 지도에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갑니다. 브랜드 가면 이런 거 사야지. 인기 있는 제품 뭐뭐뭐 있다. 대표적인 거 한 4-5개 알아가죠. 자, 그리고 도착. 부푼 꿈을 안고 순서대로 매장 하나씩 가봅니다. 일단 딱 들어가면 진열되어 있는 거 쭉 돌아봐요. 근데 내가 알아갔던 제품들 안 보여요.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막 이런 거 있냐고. 근데 어때요? 없다 하죠. 심지어 어떤 곳은 친절하지도 않아. 일본인데. 일본이 웬만하면 친절하잖아요. 이때부터 살짝 실망. 이게 아닌데. 그래도 왔으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매장 한번 가보자 하고 갑니다. 사실 가다 보면 한두 개는 보여요.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이는 게 많이 남진 않는 것 같아. 조금 남아. 그래도 일단 삽니다. 또 왔으니까, 갔으니까 옆 매장으로 어찌저찌 또 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진짜 한 40%, 50% 남을 것 같았던 꿈의 제품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멘붕이죠. 그럼 그때부터 내가 들인 항공권, 경비 막 이런 거 생각나면서 유튜브에 낚였다 이거. 이게 원래 물건 많이 못 사면 더 지치거든요.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포기합니다. 아마 이 비슷한 여정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생으로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안 해봤던 일을. 모두가 쉽다 쉽다 해도 그래도 돈을 버는 일인데 내가 일본에 딱 가서 어떤 매장에 브랜드 매장에 딱 들어가서 보자마자 나 마진 많이 남는 티셔츠인데 여기 있어 이렇게 손들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을 한 서너 번 정도 거치면서 더 고민도 해보고 브랜드도 더 찾아보고 하면서 슬슬 요령이 생기기 시작해요. 도대체 남들은 어떤 물건 파나 알아보면서 다양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아무래도 묻고 묻다 보면 대충 제품 입고 되는 뭐 요일, 시간, 뭐 타이밍도 좀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통 한 서너 번까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도 아니니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브랜드에 4-5개가 아니라 브랜드별로 최소한 20개에서 30개 이상 베이스를 깔고 가고요. 카테고리도 그냥 다양하게 의류, 신발, 가방, 뭐 스카프, 머플러, 쿠션, 키링, 텀블러, 브리프, 자파, 그리고 캐릭터 상품까지 좀 열어둡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에서 사오는 로컬 브랜드 제품은 매주 신상이 입고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상 중에서 판매될 것 같은 제품을 과거에 제가 잘 팔았던 제품들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요. 이런 거 좀 되겠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내지는 뭐 신상인데 좀 발빠르게 이렇게 한두 개씩 판매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특정 판매 플랫폼에서 보면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보이면 이제 겟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휴먼메이드 볼캡이 좀 그동안 잘 판매되어 왔다.
그러면 이것들 좀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로고 플레이 하는 애들, 보통 이제 볼캡 앞단에 뭐 휴먼 메이드라고 쓰여 있다거나 티셔츠 종류는 시그니처 동물 이런 그림이 이제 티 전면에 있는 거. 대신 이제 너무 혐오스럽거나 너무 매니악한 거면 안 되고요. 신상 중에서도 처음 보는 상품이지만 이런 특징을 가진 것들은 팔리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가다 보면 알게 되시는데요. 매달 재고가 있는, 그러니까 터지는 제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월에는 포터 제품이 제가 갔을 때 좀 많았고요. 2월에 갔을 때는 휴먼메이드가 많았어요. 3월에는 베이프가 수량을 좀 여유 있게 가져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달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잘 판매되는 운동화, 예를 들어서 나이키 모델 중에 일본에서 반짝 세일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한 30% 정도? 이런 거는 부피 때문에 직접 들고 오진 못하니까 배대지 이용해서 수량을 좀 많이 해오기도 해요. 뭔가 한두 브랜드에서 좀 홈런을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래서 저희 현장 연수팀, 그러니까 교육생들이랑 3박 4일을 같이 움직였는데도 다들 오히려 준비해간 돈이 모자랐지 빈손으로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 매장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쌓아놓고 파는 건 아니지만 매장마다 조금씩은 수량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보통 저희가 가면 매장이 도쿄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쿄에 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브랜드 기준으로 한 매장만 가는 게 아니라 근방에 있는 매장들을 다 가요.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요. 돌아오는 날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물건이 진짜 없다 한 날이 있었어요. 아마 뭐 앞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막 물건을 이제 많이 가져갔거나 한 날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제 재고가 없었던 날, 입고가 안 됐던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기대치도 않았는데 마진 많이 남는 그 샤넬 레인 부츠가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팔면 대략 하나 팔면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남는 템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해왔죠. 그리고 캐릭터 매장에도 할 만한 제품이 보이고, 그래서 그때는 좀 굵직굵직한 아이템들을 사왔던 기억이 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캐릭터 상품은요, 일본의 도매 매장에도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저라면 소매 매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봤다. 그러면 도매 매장도 들러줍니다. 이럴 때는. 여기는 주문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백화점처럼 갈 수는 없고 회원 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카드는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가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보통 현지 소매가의 한 60% 가격으로 구매해 올 수 있어요, 보통. 그런데 좋은 건 단 한 개를 사더라도 도매가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제품은 한두 개가 아니라 왕창 사옵니다. 객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마진율이 좋아요. 도매가로 사오니까. 그래서 결론은 일본 가봤는데 제품 별거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간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연수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시기도 해요. 아무래도 여러 번 가다 보면 경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뎌도 나는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참고 한 서너 번 경험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시도해 보시면 몇 번 하시다 보면 평범한 직장인 월급 정도는 벌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그간 저한테 블로그에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